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3년 소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객관식에서 17문항, 논술형에서 3문항의 출제가 되었고, 논술형에서 18점이 배정이 되어서, 여느 때의 소아고등학교와 기조가 비슷하게 출제가 된 걸로 보이고요. 이번 23년도에서는 상 레벨 문제가 2문제, 중 레벨이 8문제, 하 레벨이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출제된 것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죠. 뭐 상레벨, 중레벨에서 한두 문제씩 차이가 나긴 나지만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소아고등학교의 출제 경향이 이 정도의 난이도로 굳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상 레벨의 문제에서 절반 정도, 하 레벨에서 절반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근데 한편으로 말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소아고등학교가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아이들이 상태가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갔었던 학교였는데 요즘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난이도적으로 올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의 난이도 높은 거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한 광북고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서는 원의 방정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도형의 방정식과 집합과 명제, 함수까지였는데 단원별로 보게 되면은 이동에서 5문제, 집합, 명제 5문제, 함수 2문제. 함수에서 조금 간단하게 너무 나온 것 같고 이동에서 문제가 좀 지나치게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가 문제를 해설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16번 같은 문제는 이동 문제에 있습니다. 도형의 이동 문제가 사실 문제의 유형과 패턴이 조금 정형화되어 있죠. 그리고 또 각도에 대한 문제도 어떤 특수각이 아니면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거나 혹은 루트 3이거나 라는 두 개의 상황밖에 없죠. 당연히 루트 3분의 1도 있겠지만 그래서 길이 합이 최소가 되는 문제가 되었다. 대칭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이동의 문제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 중에 한 문제였다고 보이고요. 객관식 17번 또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와서 원소의 개수를 판단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는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0개 이상은 돼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가져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개인적으로 집합 문제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한 문제가 바로 17번 문제라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소아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친구들, 상위 한 1, 2등급을 가져가는 친구들이 모의고사형의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16번, 17번 같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너무 기본 위주의 공부를 한 친구한테는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는 문제였던 걸로 보이고요. 자, 마지막 논술형 3번 문제도 원에 대한 문제이긴 했지만 이게 원의 방정식이 시험 문제에 왜 나왔지가 아니고 얘는 이동을 감안하면서 원래 사실 도형의 이동이라는 이 단원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을 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점에 대한 이야기와 직선에 대한 이야기와 원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동이라기보다는 원에 가까운 문제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학원 혹은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이동 문제를 이동만 시험입니다. 이번처럼 소하고처럼 원의 방정식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동이 시험 범위다라고 해도 저는 원의 방정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동 문제의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문제는 결국에는 원에 대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보게 되면 난이도는 중간 레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가 중간 레벨의 문제를 능숙하게 정확하게 푸나의 싸움으로 귀결이 되었다.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다시 말하면 학교 시험보다는 모의고사 등급이 더 잘 나올 친구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문제 정도에서 1등급 컷이 갈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세 문제 정도 컷에서 2등급이 갈라질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실수를 좀 더 많이 했는지 상위권끼리는 그런 싸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전반적으로 아쉬운 시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좀 어려운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시험이라고 본다면 아이들이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는 그런 어려운 문제보다는 중요한 기본 문제에다가 포커스를 두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하향 편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우려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이제 혹시 뭐 마냥 만점이 아니고 한두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더 기본 문제를 반복을 해야 돼요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한테 공부한 패턴을 잃지 않고 꾸직하게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반복할 수 있게끔 제가 지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다음 이번 기말고사가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아고등학교는 경우의 수보다는 함수 문제가 좀 더 심화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수 문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